자, 수열 단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지금까지 쭉 앞에서부터 필수적인 내용들 한번 복습하고 286쪽부터 진도 나갈게요. 자, 윤호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였니? A 플러스 n-1t. D는 뭔데? 공차. 그 다음에 윤정아, 등차 수열의 합공식 첫 번째는 2분의 n괄호 A 플러스 L. L은 뭐다? 그쵸? 끝항인데 그 끝항이 곧 n번째 항이었죠. 그래서 이 L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서준아 두 번째가 합공식 n-1t. 그치? 자, 요렇게 합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식은 뭐였지, 윤호야? A 플러스 C는 2분의 B. 이상한데? 잠시만요. 2AC는 B였나? 더 이상한데? 2B는 AC. A 플러스 C. 그래, 그러니까 B는으로 정리하면 뭐야? 2분의 A 플러스 C. 그치. 네. 여기 등차 중항식이었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로 넘어가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뭐였니, 윤호야? A R N 마이너스. 그치, A 곱하기 R의 n-1제곱. 어서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공식. 재현아,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이거 먼저 할게. 1-R분의 먼저 할게요. 1-R분의 A 괄호 1-Rn제곱. 두 번째도 재현이. 그치, 요렇게였고. 그 다음에 등비 중항. 윤정이. B는 루트 AC. 그치? 요렇게도 쓸 수 있고, B 제곱은으로 쓰면은 그냥 AC.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준아, AN과 SN 사이의 관계. AN은 SN-SN-1이다죠. 그쵸? 자, 근데 얘는 언제부터 성립된다? n이 2 이상일 때 성립되고, 원래 A1은 어떻게 찾는 게 정확해? S1으로 찾는 게 정확하다. 단, 이 AN을 첫 항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첫 항부터 사용할 수 있을 조건은 뭐였다? S0이 0이면, 그치? 그러면 첫 항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그마로 넘어와가지고, 재현아, 시그마 K는 뭐였니? 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2분의 N N이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유노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아요. 요 2N 플러스 1은 얘네 둘의 합이라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은 서준이. 그쵸? 요거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 부분분수 공식 있죠? 부분분수 A 곱하기 B분의 1 모양. 윤정아,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B-A분의 1 괄호.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분자가 1이 아니라 K라는 상수로 바뀐다면 오른쪽에서는 이 자리를 K로 바꾸고 여기는 바꾸지 않는다. 그대로 둔다. 이게 부분분수 공식. 자, 그 다음에 부분분수랑 비슷하게 또 풀어내는 유형이 유리화를 통해서 푸는 거 있었죠?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뭐 요딴 모양. 요런 모양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얘를 유리화 시킨 다음에 쭈르르륵 나열했었는데, 얘를 유리화 시키려면 윤호야 뭘 곱해야 돼?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A 플러스. 그치, 요거를 곱해야 되겠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얘를 곱한다.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그래서 분모가 뭐가 돼요? N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마이너스 1. 분모 마이너스 1 되고 분자는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다. 그럼 요 마이너스를 얘네한테 각각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고 1부터 쭉쭉쭉 넣으면 된다. 그치? 시그마 안에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다. 자, 그럼 오늘은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286페이지에 필수 예제 13번을 보니까 누가 등장했어, 재현아? 로그가 등장했네. 그치? 로그. 일단은 뭐 로그든 뭐든 앞에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가 있으니까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얘들을 나열해볼게. 서준이가 나열해보자. 맨 앞에 뭐라고 써야 돼, 서준아? k에 1 넣었을 거 아니야. 로그 3에 그러니까 1분의 3이죠. 그쵸? 맞죠? k에 1 넣은 거. 그 다음에 더하기 k에 2 넣으면 k에 2 넣었어. 3분의 5죠. 로그 3에 3분의 5. 그 다음에 k에 3 넣었어. 맞죠?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k에 40을 넣었잖아. 40을 넣으면 로그 3에 뭐가 될까? 79분의 8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그래서 문 좀 닫아줘, 강혜가.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로그의 성질로 한 덩어리의 로그로 만들 수 있죠. 한 덩어리의 로그로 만들면 이런 애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뭐가 돼? 다 곱해지죠. 그죠? 이 로그 안에서 다 곱해지지. 그럼 1분의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이런 식으로 다 곱해질 거 아니야. 마지막에 79분의 81까지 이렇게. 그죠? 그럼 지금 모양을 잘 보면 요렇게 지워져.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가 짜자자작 지워지니까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거는 얼마밖에 없다. 81밖에 없다. 그치? 이런 식으로 지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로그 3에 81이 남는 거니까 로그 3의 81은 얼마? 4. 그치? 이렇게 푸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다. 별거 아니죠. 그냥 써놓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활용하면 되고. 자, 2번은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2번은 로그가 있고 그 안에 일단 크게 루트가 씌워져 있네. 루트. 강여가 이 루트는 어떻게 해야 돼? 몇 제곱? 이걸 막 제곱을 시켜 내가? 내 맘대로 제곱을 막 시켜? 로그 안에 지금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 이 루트 자체가 몇 제곱하고 같은 거야? 야씨 2분의 1제곱. 그럼 이게 지금 요 루트를 이렇게 생략하고 루트를 이렇게 없애고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거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강혜가 다시 요 2분의 1은 어디로? 로그 앞으로 갖고 올 수 있죠. 근데 로그 앞으로 갖고 오면 그 로그 앞에 붙은 2분의 1은 다시 또 어디로? 시그마 앞으로까지 꺼내버릴 수 있다고요. 맞아, 재현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 로그의 성질을 배울 때 로그 A에 B에 뭐 N제곱 있으면 요 N제곱을 어떻게 했었어? 앞으로 내렸잖아. 이렇게 일로 내렸잖아. 그치? 그렇게 2분의 1이 여기로 내려올 수 있는데 거기다 2분의 1을 갖다 놓고 보니 이거는 시그마 앞으로 꺼내도 되는 거잖아. 상수니까. 그래서 결국 저 2분의 1은 시그마 앞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 시그마 로그 하고 이제 요 1-k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는데 이 1-k제곱분의 1의 모양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요. 일단 통분하면 어떻게 돼? 통분시키면은 요것만 좀 옆에 빼서 할게요. 자,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통분시키면은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분자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k-1, k 플러스 1 이렇게 써지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를
k분의 k-1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 모양을 로그 안에 써놔 볼게요. 자, 결국 이런 모양을 넣어놓는 이유는 앞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이걸 우리가 연속적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지워지는 일이 발생해야 되잖아. 그 지워지는 걸 잘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제 써보면 보입니다. 자, k에 2부터 집어넣어서 나열할게요. 맨 앞에 2분의 1 붙여놓고 윤정아, k에 2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로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되죠? 그게 요 첫 번째 덩어리죠. 그 다음에 플러스 k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아니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이런 식이잖아. 그치? 마지막에는 로그가 어떻게 생겼을까? 8분의 7 곱하기 8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치? 그러면 또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로그들을 다 하나의 로그로 합쳐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의 로그로 합쳐버리면 강요가 얘네들이 전부 어떻게 돼버려? 그러니까 일단 로그를 하나로 합쳤을 때 이것들이 뭘로 연결돼? 곱하기로 연결되지, 그치? 곱하기로.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아니 로그 어서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지.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8분의 7 곱하기 8분의 9까지 이렇게. 그럼 서준아, 없어지는 것들 보이죠? 이거 어떤 식으로 지우는 게 보기가 제일 좋을까? 2분의 1이랑 3분의 2를 지워요? 2분의 3이랑 3분의 2를 같이 지우는 거지. 둘이 무슨 관계야? 역수니까 요렇게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럼 또 이 3분의 4도 그 다음에 나오는 지의 역수랑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그죠? 요런 식으로 지워져 나갈 테니까 남는 거는 2분의 1과 8분의 9 둘밖에 없는 겁니다. 맞지? 정건 그러면 로그 안에가 얼마가 돼요? 16분의 9가 되지. 근데 16분의 9는 말하면서 생각나죠. 16분의 9는 4분의 3의 뭐다? 4분의 3의 제곱이다. 그래서 4분의 3의 제곱으로 쓰면은 또 요 제곱은 앞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얘랑 지울 수 있잖아. 그럼 결국 답은 뭐예요? 로그 4분의 3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에다가 로그의 성질을 좀 섞어놓은 문제들이에요. 그쵸?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제 필수 예제 14번. 오랜만에 그 어떤 약간 네임드야, 네임드. 이 유형은 이름이 있어요. 이 옆에다 이렇게 써놔. 몇 급수라고 부릅니다. 몇 급수.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곱해서 한 쌍으로, 그죠? 등차와 등비가 계속 곱해져 있는 형태의 합을 우리가 몇 급수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S라는 식을 잘 뜯어보면 S라는 식은요, 요렇게 생긴 거야. S라는 식을, 자,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제곱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 세제곱분의 1 곱하기 3 요런 규칙으로 써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는 2의 10제곱분의 1 곱하기 10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부분만 보면 이거는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니?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죠. 맞지? 뒤에 붙어 있는 요거 1, 2, 3 얘네는 뭐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져 가지고 그 곱해진 덩어리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걸 우리는 몇 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몇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 어서와, 몇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방금 등차랑 등비가 곱해져 있다 그랬으니까 등차에는 공차가 있을 거고요. 등비 수열에는 공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의 공비를 찾아냅니다. 등비 수열의 공비. 지금의 경우에는 얼마지, 공비가?
2분의 1이지. 그러면 그 2분의 1이라는 공비를 이 식 전체에다가 한번 곱해줄 거예요. 자, 지금 요 S가 요거고 여기다가 등비수열의 공비인 2분의 1을 한번 곱해가지고 2분의 1 S에 해당되는 애를 이제 여기다 써볼 건데, 그러니까 위에 줄에 있는 거에다가 2분의 1을 다 한 번씩 곱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쓸 때 이 첫 번째 덩어리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를 여기다 쓰지 마시고 한 칸 밀어요. 요따 써.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은 2분의 1이 하나 늘어나니까 2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변함없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 첫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는 역시 한 칸 밀어가지고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재현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2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2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2분의 1을 곱해 나가는데 한 칸씩 밀어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얘도 여기 옆에 칸에다 이렇게 쓸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쓰면은,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얘 2분의 1을 곱한 거는 여기가 아니라 그 옆에 써지겠죠. 그럼 서준아, 이 옆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2의 11제곱분의 1 곱하기 10 이거죠. 그쵸? 얘한테 2분의 1 곱한 거니까. 그럼 얘 바로 밑에는 뭐가 써져 있을까요? 요거의 바로 밑에는 요 앞에 있던 애한테 2분의 1 곱한 게 여기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어떻게 생길까요? 그치? 2의 10제곱분의 1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곱하기 몇이 돼 있을까? 9가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요 규칙들을 잘 살펴보면 그래요. 요 빨간 부분은 똑같이 생기죠? 바로 밑에 줄이랑. 대신 요 숫자는 하나 작은 애가 계속 온단 말이야. 맞지? 요런 구조로 배열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 전체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쫙 어떻게 할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S에서 2분의 1S를 빼니까 뭐가 남아요? 2분의 1S가 남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자, 자기 아랫줄이랑 빼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그냥 얘를 그대로 내려서 쓰면 되죠. 그대로 내려 쓰면 되고, 그럼 그냥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여기를 잘 보면 내가 요 놈에서 요 놈을 뺀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2제곱분의 1이 두 개 있었는데 거기서 2제곱분의 1을 하나를 뺐다. 그러면 2제곱분의 1이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냥 2제곱분의 1 한 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칸도 봐봐. 그 다음 칸은 2의 세제곱분의 1이 3개 있었는데 2의 세제곱분의 1을 2개를 뺐지요. 그러면 2의 세제곱분의 1이 한 개 딱 남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등비수열에 해당되는 항들이 하나씩 깔끔하게 나와요. 그럼 여기도 요거 저거 빼면 2의 10제곱분의 1이 하나 딱 남겠죠. 맞죠? 여기까지 예쁘게 등비수열의 한 모양이 나오고, 단 끝에 거는 어떻게 써야 돼?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얘를 뺀 거잖아요. 위에 줄에서 아랫줄을 뺐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모양을 똑같이 쓰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로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치? 그래서 끝에가 약간 이상해지긴 했지만 대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등비수열의 합골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죠. 그죠? 자, 혜원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등비수열은요, 요거는 첫 항이 얼마? 2분의 1. 공비가 얼마? 2분의 1. 항의 개수가 몇 개? 몇 개? 10개. 요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잖아. 그치? 2의 10제곱까지니까 10개.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주세요. 뭐라고요? 공식이 뭐예요? 1 빼기 2분의 1분의
첫항 2분의 1 괄호 1 빼기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치? 좋아. 그러면 분모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여기 2분의 1이랑 여기 2분의 1은 어떻게 돼? 지워져 버리겠죠. 이렇게 지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앞에 있는 덩어리를 다 정리하면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좌변은 2분의 1s가 남았고 우변은 여기 10개 다 정리한 게 혜원이가 한 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이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마이너스 2의 11제곱분의 1 곱하기 10인데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얘랑 한 번 약분되잖아. 그죠? 요거 2로 한 번 약분할 수 있으니까 2의 10제곱분의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놈도 사실 2의 10제곱분의 1인 거잖아. 그치? 얘네 둘은 서로 뺄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주면 1 마이너스 2의 10제곱분의 6이 되겠죠. 쓰고 보니까 또 한 번 약분이 되네. 그치?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2의 9제곱분의 3입니다. 그쵸? 근데 이것이 지금 s가 아니라 2분의 1s하고 같은 거니까 양변의 마지막으로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돼. 2를. 그쵸? 양변에 2를 곱해주면 s는 자 여기다 2배 한 거니까 2 마이너스 2의 8제곱분의 3 이렇게 풀리는 게 이게 이제 몇 급수다. 몇 급수. 재밌지 않니? 재미없니? 신기하잖아. 어? 등차 등비가 곱해져 있었는데 공비를 한 번씩 곱해가지고 빼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다 나오고 뒤에 부분에 떨거지 하나 남고 그리고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계산해주고 뒤에 거랑 정리.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 필수예제 14번과 동일한 유형 359번도 몇 급수고 360번도 몇 급수거든요. 359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360번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360번. 자, 시그마로 나와 있는데 요 놈의 값을 일단 한번 나열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 전체 값을 S라고 부를게. 자, 얘를 하나씩 나열해 볼 건데 우리 예한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K에 1 넣으면 어떻게 돼야 하나?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K에 2 넣으면 3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K에 3 넣으면 5 곱하기 3의 세제곱 4 넣으면 7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항은 뭘까요? 시그마가 어디까지 돼 있니? 그럼 마지막 항이 뭘까요? 19 곱하기 3의 10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이거였어. 여기 앞에 부분은 무슨 수열이야 얘하나? 등차 수열 이루고 있고 뒤에 있는 건 무슨 수열 이루고 있어? 등비 수열 이루고 있지. 그지? 이렇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구조를 몇 급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몇 급수를 푸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자, 몇 급수를 풀기 위해서 이 전체 식에다가 등비 수열의 공비를 한번 곱하자 그랬는데 서준아 지금 등비 수열의 공비가 얼마야? 3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3을 곱할 거야. 그럼 S에다 3 곱하니까 3S가 될 거고요. 자, 얘한테 3 곱한 것을 한 칸 밀어서 써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서준아? 1 곱하기 3의 제곱. 좋아요. 또 여기다 3 곱한 거를 또 한 칸 밀어서 써라. 여기는 3 곱하기 3의 세제곱. 자, 여기다 3 곱한 걸 또 밀어서 써라. 5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규칙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윤정아 이런 규칙대로 계속 간다면 이 숫자의 바로 아래는 얼마가 써 있을까요? 규칙을 잘 봐봐. 17 곱하기 3의 10제곱 맞아요. 결국 다 규칙이랬죠. 수열은 다 규칙이야. 지금 앞에 써져 있는 애들의 규칙을 보면 이 같은 줄에 써져 있는 애들은 3의 거듭제곱이 똑같지요.
3의 거듭제곱은 똑같고 앞에 붙어있는 등차 수열 부분이 하나 전항이 온단 말이죠. 그죠? 등차 수열 부분이 하나 전항이 와요. 그 규칙대로 쓰니까 얘 밑에는 얘가 써지는 게 맞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19 곱하기 3의 10제곱에 3 곱한 걸 그 밑에 하나 써줘야 되겠지. 그죠? 혜원아 그래서 여기다가 3 곱한 거를 요 옆에다 쓸게요. 뭐라고 쓸까? 여기다 3 하나 추가하는 거야. 19 곱하기 3의 11제곱이 끝에 달리겠죠. 그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보면 알아. 자, 이걸 이렇게 가지고 뺄 거예요.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빼면 일단 S에서 3S를 뺐으니까 강혁아 좌변은 뭐야? 마이너스 2S가 되죠. 그리고 우변에서는 자 얘는 밑에가 비어있잖아.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내리자 그랬죠? 그대로 내려서 1 곱하기 3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돼. 이놈에서 이놈을 뺀 거를 강혁아 뭐라고 쓸 수 있다? 요놈에서 요놈을 뺀 거? 3의 제곱 봐봐. 3의 제곱이 3개 있었지. 거기서 3의 제곱을 1개 뺐지. 어떻게 써야 돼? 3의 제곱이 3개 있었지. 3의 제곱을 1개 뺐어. 그럼 뭐가 남아? 야, 이강혁이 3명 있었는데 이강혁이 2명, 1명이 죽었어. 몇 명 남았니? 2명이 남았지? 3의 제곱이 3명 있었는데 3의 제곱을 1명 뺐어. 왜 자꾸 삽이래?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해야지. 그치? 3의 제곱이 3개 있었는데 3의 제곱을 하나 뺐으니까 3의 제곱이 2개 남아야지. 맞아요? 그럼 여기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는 강혁아 뭐라 그래야 돼? 2 곱하기 그렇지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쵸? 맞지? 그 다음에 서준아 얘에서 얘 뺀 거 뭐라고 써야 돼?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쭉 가가지고 얘 하나 여기는 뭐가 있을까? 2 곱하기 3의 10제곱이 있을 겁니다. 그쵸? 대신에 이 끝에 거는 이제 0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윤호야 뭐라고 써줘야 돼? 마이너스 19 곱하기 3의 11제곱.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양이 예쁘게 나왔는데 앞에 얘가 좀 그래. 이왕이면 얘도 여기 앞에가 1이 아니라 얼마였으면 참 좋았을까? 2였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얘를 2로 바꿔주는 대신에 얘를 2로 바꿔준다는 거는 원래 3이 하나 있었는데 3 2개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내 맘대로 3 하나를 투입한 거잖아. 그럼 맨 뒤에다가 어떻게 할까? 3 하나 이렇게 빼주면 어때요? 그러면 전체적인 값은 똑같겠지, 그치? 대신에 이제 앞에도 2가 생겼기 때문에 이만큼이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해볼게요. 2로 묶어줘요. 이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을 2로 묶어주면은 그 안에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띵띵띵띵 해가지고 3의 10제곱까지 요렇게 등비수열의 합이 딱 나오죠.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거 19 곱하기 3의 11제곱 빼기 3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혜원아 요거 등비수열이죠? 첫 항이 3, 공비가 3, 항의 개수가 10개.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 해주세요. 3 빼기 1분의 3괄호 3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지, 그치?
맞죠? 요 괄호 안에 부분을 요렇게 해서 탁 등비수열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거 2 곱해주고요. 뒤에 있던 거 마이너스 19 곱하기 3의 11제곱 마이너스 3 붙여놓을게요. 그럼 여기 2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 버려. 그 다음에 3을 분배시키니까 뭐가 나와? 3의 11제곱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19 곱하기 3의 11제곱 마이너스 3 이게 붙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계산 가능하네. 그치? 재현아 이거 둘이 계산한 뭐지? 마이너스 18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삼 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뭐랑 같냐면 얘랑 같아. 마이너스 2s. 이제 마무리 얼마로 나눌까? 우린 s 찾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s는 자 부호 바뀌고 2로 나눠줘요. 9 곱하기 3의 11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9 곱하기 3의 11제곱이라고 놓을 필요가 있나? 없죠? 그죠? 합쳤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3의 몇 제곱이 돼? 3의 13제곱 플러스 3 요게 답이다. 그치? 예. 아까 3 앞에다 2를 곱해서 쟤네끼리 묶었잖아요. 요거요? 네. 근데 그거 안 묶고 계산해도 답이 되나요? 답은 똑같죠. 대신 그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고 요건 따로 계산해야지. 그치? 뭐 그렇게 하면 답은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좋아. 이런 것을 몇 급수라고 부른다. 몇 급수. 그리고 우리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마무리하고 저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87쪽이랑 288쪽에 있는 연습 문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뭐 289쪽 실력업은 원래 안 풀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86쪽까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군수열도 넘어가고요. 바로 귀납법으로 갈게요. 294로 가겠습니다. 294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바로 294쪽부터 푸시면 돼요. 네. 자, 294로 가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여기가 294. 그리고 얘들아 다 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일 이제 일요일이잖아. 내일부터 이제 일요일 보강을 하는데 전에 목요일날 우리 프린트 다 줬죠. 일요일까지 숙제라고 했던 프린트 그거 한 25문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프린트 풀어가지고 수학 단과 듣는 친구들은 1시까지 여기 교실로 오시고 내일은 예전처럼 그냥 앉아서 프린트 풀고 가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거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단과 듣는 친구들은 1시까지 그 다음에 영어 하는 친구들은 영어 끝나고 나서 2시까지 여기로 와서 역시 그러니까 수업을 내가 같은 내용인데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수업하고 그 다음에 그때 준 프린트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일요일날 할 일이 끝나는데 단 이제 교재가 마무리 안 된 사람들은 더 해야 된다. 알았죠? 네, 그래서 내일 단과 수학 단과생들은 1시까지 오시고 영어 하는 친구들은 영어 끝나고 2시까지 오시고 영어가 근데 2시보다 빨리 끝나면 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빨리 끝나면 아니면은 빨리 끝나면은 그 프린트를 먼저 마무리하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준 프린트 답지를 이제 뽑아 놓을 거거든요. 먼저 끝나면 그거를 먼저 마무리 해놓고 그 다음에 2시 수업을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일요일날 계속 이제 개념 설명을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화요일 목요일 날 수학 들은 날 있잖아요. 이날 올 때 자기 교과서 있죠. 자기 수학 교과서 갖고 오세요. 왜요? 풀게요. 저희 근데 교과서는 안 주는데. 그러니까 갖고 와. 교과서 안 풀려 있으면 풀면 되잖아. 학원에서 딱 그 범위 챕터를 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단원을 풀자 그러면은 각자 자기 교과서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그날 풀어가지고 우리 교재 도장 받는 것처럼 2층에서 교과서에다가도 도장을 찍어주려고 그러거든. 구제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교과서. 아, 네. 자기 그 교과서 책. 알았죠? 교과서 갖고 오기. 해가지고 풀려 있으면 어떡해요? 뭐 다 풀려 있으면 그냥 도장 받으면 되죠. 진짜요? 근데 너네 학교에서 부교재를 수업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모범생이랑 수학책이 없어요. 아, 미리 다 뺏겨오고 막 이러려고? 아니. 그러지 마시고 교과서 들고 오기. 아무튼 교과서 들고 오시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것도 약간 재밌다. 원래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단원이 수열이라고 말 안 했니? 말씀하세요. 그지? 나는 수열을 되게 좋아했어. 근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열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자 이렇게 일반항으로 계속 수열을 표현했죠. 일반항. 일반항이 딱 주어져 있으면 그 수열의 모든 항들을 다 우리가 금방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가지고 수열을 표현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수열이 다 일반항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자, 이렇게 써있다.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피보나치. 아주 박학다식하구만. 아, 피보나치, 봤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거 들어는 보지 않았니? 피보나치라는 말? 막 무슨 뭐 다빈치 코드 막 이런 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처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1로 놨을 때, 자, 세 번째 항부터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 n 플러스 2라는 게 요거와 요거의 다음 항이잖아요.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된다. 그러니까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이면 세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가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항은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항은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을 우리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수열을 이렇게 인접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해주는 방식이 또 있단 말이야. 일반항 말고. 그래서 이렇게 인접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일반항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애들도 있고요. 얘처럼 일반항으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를 귀납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 등차 수열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첫 항은 써줍니다. 첫 항이 몇이에요? 첫 항이 8이죠. 첫 항 8 써준 다음에 이 등차 수열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다음 항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3을 더해 나가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3을 더해 나간다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되거든. 그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어때요? 그러면 다음 항은 이번 항에 3을 더한 항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첫 항이 8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써져 있는 거나 요렇게 써져 있는 거나 같은 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수열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고 귀납적 표현을 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A1이 8이고 A2가 11이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이 두 개만 가지고 등차 수열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죠. 이게 뭐 8, 11 한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에 뭐 35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항을 써준 다음에 그 뒤에 요렇게 써주면 어떨까? 이게 해석이 되면 앞에 수열 부분을 진짜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써 있으면 요거 뭐 같아? 이게 뭔지 알겠니? 뭔데? 피보나치요? 아이, 이게 무슨 피보나치야? 이게 뭐 같아? 두 번째 두 개하기 첫 번째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배웠는데. 아, 등차지가. 그렇지, 이거 등차중앙이에요. 등차중앙 아니야?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잖아. 근데 가운데 거에다가 2배 한 개, 양 옆에 거의 합과 같습니다. 이게 결국 그거잖아. 2B가 A 플러스 C라는 등차중앙식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첫 항이랑 두 번째 항까지 말해준 다음에 뒤에다가 등차중앙식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들을 합치면 이것도 등차수열인데 첫 항이 8이고 등차수열인 게 확실한 상황이니까 두 번째 항이 11이 됐다는 거에서 공차가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그럼 위에 써져 있는 수열과 같은 수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수열을 더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294쪽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건 이제 등차 수열 얘기고 뭐도 표현할 수 있을까? 등비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 만약에 얘가 뭐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런 등비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혜원아, 얘는 첫 항이 얼마지? 자신있게 말해. 맞으니까. 2요. 공비가 얼마지? 3이요. 그러면 얘를 내가 귀납적으로 표현해보면 첫 항이 2고요. 등비 수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려면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해라? 3을 곱해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요 두 번째 요 식을 보면서 아, 요거 등비 수열이고 요 등비 수열의 공비가 3이구나 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요 위에 줄에 있는 이 등비 수열을 똑같이 쓴 거다. 자,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항을 2라고 해주고 두 번째 항이 6이에요 까지 말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다가 an 플러스 1을 제곱한 거는 an 곱하기 an 플러스 2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윤정아, 얘가 또 무슨 식이야? 등비중앙식이지. 그치? 첫 항, 두 번째 항 알려주고 등비중앙식을 붙여버리면 이것도 역시 위에랑 같은 수열이다.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똑같은 등비수열을 가리킨다. 그쵸? 그래서 294쪽에 있는 애들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등차 등비를 귀납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고요. 295쪽에 있는 애들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일반항으로 표현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일반항으로 표현이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n입니다. 근데 뭐 첫 항은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이거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닙니다. 이렇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을 만났다면 우리가 여기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요 식에다가 n자리에 숫자를 하나씩 넣으면서 규칙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돼야 하나? 1 넣으면? 1 넣으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n에다 1 넣었잖아. 그럼 이게 뭐라 그래야 돼? A2는 A1 플러스 1 이게 1인 거죠? n에 2 넣으면 어떻게 돼? A3은 A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자, 만약에 이 수열에 10번째 항이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규칙대로 쭉 써서 여기가 A10이 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될까? A9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열된 식들을 뭐 해볼까요? 뭐 해봐야 될 것 같아? 뺀다고? 더 해봐야 돼. 더 해봐야 돼. 더 해보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생긴 애들이 지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그지? 그럼 좌변에는 A10만 남았고 우변에는 뭐가 남았냐면 A1하고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의 합이 다 맞죠. 1 더하기 2 더하기 띵띵띵띵 9까지 요렇게. 그치? 그 문제에서 A1은 1이라고 말해줬고 1부터 9까지 더하는 거는 뭐 시그마로 계산하면 되지. 등차 수열 합으로 계산하면 되지. 45. 45에다가 1 더하니까 얼마야? 46. 이런 식으로 푸는 거. 그치? 요게 이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그런 수열의 귀납적 표현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런 패턴이 있어요. 비슷한 식인데 AN에다가 뭔가 곱해져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2에 n제곱 곱해져 있어. 그럼 이럴 때도 일단 1부터 넣어가지고 쭉 쓴 다음에 이번에는 요 식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 이거는 곱해야 됩니다. 곱하시면 또 양변에서 같은 것들이 쭉쭉쭉쭉 지어지면서 남은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부분까지가 사실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 뒤에 뭐 증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만 좀 해볼게요. 넘어가서 297쪽 보자. 297쪽. 297쪽에 1번을 봅니다. 1번. 필수예제 1번의 1번은 성은이가 한번 대답해보자. 1번에 나와 있는 식을 봤을 때 성은아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8이다 이런 식이 보이죠? 여기서 너한테 알려주고 있는 게 뭘까? 일단 무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몇입니다? 8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첫 항이 5라고 또 말해주잖아. 첫 항 맞지 성은아? 그럼 1반항 불러주세요. 그렇게 속삭이듯이 말할 거야. 뭐라고? 8n-3 맞죠? 이렇게 바로 1반항이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혜원이가 해볼게요. 혜원아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무슨 식인 것 같아 이거? 뭐라고? 등차 중항식이지. 그러니까 이 AN이 지금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첫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6이에요. 그지? 그럼 공차가 몇이다? 등차 수열인데 첫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6이야. 공차가 4란 얘기지, 그치? 그럼 1반항 불러주세요. 1반항. E 플러스 n-1 4 정리하면 뭘까? 4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 앞에 설명한 겁니다. 자, 내려가서 등비수열도 볼게요. 등비수열에서는 정건 등비수열에서 여기 1번 문제에서 뒤에 있는 식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다? 이 식. 일단 AN이 무슨 수열이고? 야, 그 2가 어떻게 돼 있어? AN에 곱해져 있잖아.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몇이에요? 공비가 2예요 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지. 2가 계속 곱해져 나간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리고 첫 항은 1이라고 말해줬으니까 1반항 바로 쓸 수 있겠네요. 1반항 뭘까? 에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잖아. 그러니까 1 곱하기 2의 n-1제곱이 등비수열 1반항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으로 가서 2번 문제는 재현이가 해볼게요. 이번에도 요 식을 딱 보면 얘가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어? 등비중항이니까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첫 항이 4고 두 번째 항이 6이에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이 등비 수열에 뭘 찾아낼 수 있다? 공비를 찾아낼 수 있다. 공비가 몇이란 얘기일까?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공비가 2분의 3. 자, 그럼 일반항 써볼까요? 4 곱하기 2분의 3에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368번 한번 풀어보세요. 368번. 자, 이 문제에서 너한테 이 식을 통해서 AN이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등비 수열 상태에서 요게 지금 성립합니다 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보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지금 A가 1인 것도 말을 해줬기 때문에 요 그냥 R의 n-1제곱이라는 일반항을 갖는 거예요. 이 수열은. 그치?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분수는 A1은 1이고 A6이라는 게 뭐야? R의 5제곱이죠. 플러스 자 얘는 뭐고? R의 2제곱분의 위에는 뭐야? 그치? 그럼 그 다음 거는 R의 4제곱분의 R의 9제곱이겠죠? 결국 3개의 분수는 다 똑같이 뭘 나타내는 거야? 뭐야 이거 약분하면 뭐야? 그 3개 다 똑같이 R의 5제곱 아니야? 그럼 3 곱하기 R의 5제곱이 15라는 거잖아. 그럼 R의 5제곱이 얼마? 5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A10분의 A20 있죠? A10분의 A20도 역시 일반항으로 표현해보면 뭐 분의 뭐가 돼? 뭐라고? 그러니까 약분 다 시키면 R의 10제곱이 되겠죠? R의 10제곱이란 얘를 뭐 한 거? 그럼 답은 2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요게 등차 등비 수열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넘겨봅시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까 살짝 얘기했던 자 이제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열들이에요.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열들. 요러한 수열을 주어주고 얘의 20번째 항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봤을 때 아 이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넣어보는 거야. 그죠? n자리에 1씩 넣어가지고 쭉 쓴 다음에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이제 1부터 쭉 넣어보자. 윤호야 1 넣으면 A2는 A1 플러스 1 n에 1 넣은 거잖아. 그 다음에 n에 2 넣으면 어떻게 돼? A3은 A2 플러스 2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규칙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20번째 항이니까 여기 좌변이 A20이 되게 만들면 되잖아. 그죠? 요거를 A20은 이렇게 하면 얘 뭐가 돼? A19 플러스 19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걸 쭉 어떻게 하자 그랬죠? 더하자고 했죠? 얘네를 더해주면 자 반대편에 이렇게 똑같은 것들 다 지워질 거고 그러면 A20은 누구 더하기? A1 더하기 자 1부터 19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약간 멋있게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시그마. 강혁아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 K는 1부터 19까지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뭐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말해줬으니까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요 시그마를 쓸 때 이제 공식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시그마 K 공식에다가 19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19, 20 이렇게 되겠다. 답은 얼마야 그럼? 19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처리가 됐고요. 2번도 똑같은데 2번은 이제 뒤에 붙어있는 식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자 요게 2번인데
2번도 일단 n자리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윤정아 1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돼? A2는 A1 더하기 2.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A3은 A2 더하기 2의 2제곱.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 A4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궁금한 거 A20 구할 거니까 A20은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쫙 뭐 할 거야? 더 할 거예요. 그렇죠? 더 합니다. 더 하면은 또 이렇게 쭉쭉쭉 없어질 테니까. 자, 혜원이가 남아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좌변은 A20만 남았고 혜원아. 우변은 뭐가 남았어? A1 더하기 2 2제곱 2의 세제곱 2의 19제곱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 이게 또 뭐야 혜원아? 무슨 수열에? 뭐라고?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치? 등비수열의 합이야. 첫 항이 얼마고? 2 공비가 얼마고? 2 항의 개수가 몇 개고? 19개. 그치? 그럼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주세요. 2 빼기 1분의 2괄호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앞에 A1은 1이었으니까요 1 더하기 요겁니다. 근데 요 분모도 1이니까 분모 생략해버리면은 2의 20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2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70번 오늘 그 문제까지만 풀게요. 370번 한번 해봐 얘들아. 네. 근데 아까 저 2의 20제곱이잖아요. 네. 이거 어디까지는 풀었어야 맞고 어디까지는 안 풀었어도 되고 이런 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뭐 보통 한 그냥 통상적으로 한 2의 한 10제곱 이하는 그냥 계산해주는 편이고요. 2의 10제곱 넘어가면은 계산 잘 안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밑에 370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쭉 써가지고 한번 더 해봐봐. 해봐. 이제 여기다가 1씩 집어 넣어가지고 A2는 A1 더하기 하고 요런 데를 2분의 1이라고 쓰지 말고 이 모양을 계속 살려서 써주세요. 이렇게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A3은 A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요 끝에 곱해지는 애들을 이 끝에 더해지는 애들을 결국 잘 더하는 게 그걸 계산해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끝에 있는 부분에 모양을 잘 살려가지고 써주면 자 마지막에 A20은 A19 플러스 19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을 쫙 더한다라고 하면 자 더하면 이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남아있는 게 뭐가 되냐면 A20은 A1 플러스 하고 이제 이 뒷부분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띵띵띵 해서 19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혜원아 여기까지 했니? 그럼 혜원아 여기 지금 더해져 있는 이 수열에 일반항을 한번 말해줘 보세요. 일반항. 이런 규칙대로 이게 지금 첫 번째 분수지. 이게 두 번째 분수지. 그럼 이런 규칙대로 나가면 혜원아 10번째 분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10 곱하기 11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전에 말했지 10번째 항을 아는데 n번째 항을 모르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야.
10번째 항을 내가 너한테 물어봤을 때 아 그러면은 앞자리에는 10이 있을 거고 그 뒤에는 11이 곱해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n번째 항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 이게 일반항인 거예요. 맞지? 그리고 혜원아 이거는 지금 몇 개의 분수를 더해 놓은 거예요? 몇 개의 분수? 19개의 분수를 더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깔끔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20은 자, 첫 항이 3이라 그랬으니까 3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모양의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야? 부분분수가 필요한 상황이지. 부분분수. 그치? 그래서 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여기다가 부분분수를 적용을 시켜주면 자 3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써지고요. 이거를 이제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치?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요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9분의 1 빼기 20분의 1까지 이렇게 쩍쩍쩍쩍쩍쩍쩍쩍 지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3 플러스 20분의 19가 되네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통분해서 계산하면 얼마야? 20분의 79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많이 녹아있는 문제다.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여기 298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RPM은 145인데 이거 아직 설명을 좀 덜한 부분이 있어요. RPM은 145인데 그 중간중간에 풀다 보면은 군수열 페이지가 있어요. 군수열은 빼고 풀면 됩니다. RPM은 145까지인데 군수열을 문제들은 빼고 푸세요. 군수열 제외. 자 지금 점사된 걸로 봤을 때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잠깐만 왜 그랬지?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혜원이하고 강혁이 자, 둘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대강으로 가셔서 오늘 마무리할 거는 279에 137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보시고 오늘 안 되면은 내일도 남아서 해볼게요.